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투자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분석할 빅데이터 키워드 어떤 것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요금 인상입니다. 가보년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 벽두부터 각종 음식료 가격과 가스요금 등의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가게에는 주름살이 더 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 로드맵입니다. 공공요금, 적자, 반발, 롯데제과, 초코파이, 오리온,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가 관련 키워드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초코파이 좋아하세요? 개인적인 거 물어보시면 전 초코파이를 여태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돈 내고 사먹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살쪄. 살도 찌고 좀 달죠. 그래서 저랑 안 네. 맞습니다. 저는 좋아하는데요. 네. 20%가 가격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원 뭐 어떻게 사 먹겠어요. 네. 근데 이 음식료뿐 아니라 공공요금 중에서 도시가스요금이 제일 먼저 새해 첫날부터 인상됐습니다. 지난 1일부터 도시가스요금은 서울 지역 소매가 기준으로 5.8%가 인상됐는데요. 주택용의 경우 가스 사용이 많은 겨울철에 월 평균 4,300원 정도 초과 부담이 예상되는데 저 같은 주부들에게는 오마이갓이에요. 네. 지금 부담감이 있습니다. 가스공사의 경우에는 분명히 기대감이 반영돼서 주가에는 호재가 될 것 같은데 그런가요? 교과서적으로 일단 설명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가스공사에서 가격을 올렸는데 이게 이제 필수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추운데 날씨가 추운데 야 전기값 가스 요금이 5% 올랐다고 해서 5%를 줄이면 되는데 그럼 추우면 또 감기 걸리고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호재냐 약재냐 보면 이건 누가 삼척동자 보더라도 호재가 분명하죠.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가스공사는 호재일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소비가 좀 위축될 수 있죠. 왜냐하면 똑같은 수입에서 가스비를 더 내면 딴 거를 뭔가 줄일 거 아닙니까? 뭔가 그 주부의 입장에서나 누구의 입장에서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은 있지만 가스공사 하나만 딱 질문하신다 그러면 호재냐 약재냐 보면 이거 누가 뭐라 해도 호재라고 보셔야 되겠죠. 교과서적으로 본다면 호재인데 이미 지금 주가가 뭐 반영이 된 걸까요? 오늘은 뭐 그렇게 큰 움직임도 없고 좀 네네. 지지부진합니다. 정부에서는 주요 공기업들의 부채를 축소하고 재무 상태 개선을 위해서 각종 구조조정을 지금 주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구조조정 계획이 본 궤도에 오르면 합리적 선에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 인상도 고려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같은 뉴스에 투자자들은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둬야 될까요? 이것도 역시 뭐 그 교과서적으로 일단 설명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구조조정이라는 것 자체는요. 미국적인 자본주의자 시각, 뭐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미국에서도 큰 회사들이 어떤 구조조정을 발표하거나 일시적인 해고, 미국에서는 일시해고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잠정적으로 해고했다 다시 채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이 나오면 대부분 호재 인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왜 하겠습니까? 자본주의의 어떤 대주주나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최소한의 어떤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비용을 줄이는 것은 노력을 당연하겠죠. 어떤 돈이 잘 안 되는 부서라든가 돈이 안 되는 어떤 잉여 어떤 그 투자하는 비용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과감히 줄이는 거죠. 그것이 인적 구조조정이 있을 수 있고 물적 구조조정이 또 있고 우리나라에서 요즘 많이 공기업에 대한 정부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업무형 토지를 뭐 자산을 매각하라 이런 것들이 모두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호재냐 약재냐 보면 호재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반하는 과정이 워낙 힘들고요. 그것의 기업 이익이 정말 늘어날지는 가봐야 되겠지만 어떤 흐름 자체의 어떤 호재 인식으로 하는 것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지난 연말부터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당분간 좀 더 들을 것 같고요. 지금 초코파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리온, 롯데제과 등 주요 과자 제품의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롯데제과는 이미 작년 말에 요금을 올렸고 코카콜라, 음료 회사들도 가격을 줄줄이 올렸습니다. 최근에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이 1%에 그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오른다면 소비가 위축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당연하죠. 그 어떤 수입이 일정한데요. 예를 들어서 가스값이 오르고 뭐 기름값이 오르고 그러면은요. 당연히 그만큼의 어떤 그 소비를 딴 데에서 어떤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요. 일단 당연한 건 필수 소비재는 이래서 밥 먹고 하는 것을 줄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어린애기가 분유를 사줘야 되는데 분유를 안 먹일 수가 없는 거. 5.7%만큼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면 내구성 소비재가 상대적으로 타격받을 수는 있겠죠. 이론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바꿔야 되는데 자동차를 조금 이따 바꾼다거나요. 예를 들어서 그 TV를 새로 살 만한데 TV를 조금 이따 바꾼다거나. 냉장고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내구성 소비재이기 때문에 내구성 소비재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오늘 음식료 업종을 제대로 살펴봐야 되는 게 또 지금 하락장에서 어제부터 내수주가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가 좀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을 좀 더 예의주시하는 것 같습니다. 트렌드 분석을 해볼 텐데요. 네이버에서 집계된 검색 추이를 살펴보니 주요 음식료주들이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한 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따라 올리는 듯한 모습이고요. 주가 흐름도 같이 연동해서 오르는데 저 1이라고 써있는 부분은 주태가 특별했던 게 동양그룹이 오리온그룹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는 시기였고요. 지금 음식료주 분명히 대안이 될 수 있는 내수주 전통적인 지금 상승주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지금 원화 강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네네. 음식료주에 대한 전략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원화 강세의 어떤 그런 추세가 있다 그런 걸 하나 좀 인식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원화 강세 수혜주가 음식료 업종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밀가루 뭐 거의 안 나지 않습니까? 옥수수 거의 실질적으로 안 나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좀 옥수수 이제 까먹는 거 정도만 나오죠. 일단 그 사료용이라든가요. 그래서 라이신에 만드는 재료 같은 것은 거의 다 절대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수입하기 때문에요. 원화 강세는 기본적으로 이런 회사들의 호재가 되는 거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 보이고요. 한 가지 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작년 말로 인해서 중국에서 실제로 산화 제한 정책을 거의 뭐 폐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음식료 자체에 대한 소비를 늘릴 수 있다는 건 장기적인 어떤 트렌드상이에요. 그 정도는 분명히 가능하겠죠. 기본적으로 음식료 업종이 지금의 어떤 장기적으로 모르겠지만은요, 단기적인 어떤 흐름은 어떤 이론적으로 설명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단기적인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인데요. 네. 지금 탑픽 종목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상 저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종목군이든지 간에요. 탑픽을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주식을 말씀드려도 공격적으로 매매하는 것은 일단은 좀 말리고 싶은데요. 굳이 따지자 그러면 앞서도 이제 그 네이버 검색에 나왔지만 그 중에 하나가 CJ제일제당인데요. CJ제일제당이 그나마 좀 훨씬 더 낫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세요. 작년에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죠. 작년에요. 고점이 40만 원 근처였는데요. 저점 24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반토막이 났네요. 맞습니다. 지금 주가는 최근에 반등했지만 28만 원이니까요. 바닥에서부터 3, 4만 원 올랐습니다. 고점이 40만 원이었던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왜 빠졌습니까? 여러 가지 실적도 있고 다 있지만 관념적으로 딱 생각하는 것은 오너 리스크거든요. 오너가 이제 감옥 가고 큰 집 가니까 주가가 빠졌던 건데요. 이런 것을 보면 언젠가는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전부 다 그건 아니겠지만요. 그 정도의 장위 악재는 올해 안에 반등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낙폭과대라는 관점에서도 오히려 굳이 따진다면 CJ제당을 선택하고 싶네요. 네, 워낙에 지난해 많이 빠졌습니다. 낙폭과대의 의미로서도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특히 지난해에 신정부 출범으로 가격 인상이 억제되고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이슈로 하락을 면치 못했던 CJ제일제당이 이번 한 해에 승승장구할 종목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요금 인상에 대한 소식을 오늘 들었습니다. 경제적 현상 전망까지 관련주까지 전망을 해봤네요. 이학용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